그러니까 올해는 작년과 같은 실수는 안 해요. 얘들아 생각해봐. 연계교재라고 시중에 판매했는데 한 문제도 안 나온 수능 문제가 말이 되니 안 되니? 작년에 그럼 영독 1 만든 사람들은 뭐가 되고 영독 1 공부한 사람들은 뭐가 돼? 그치? 그러니까 남은 교재들도 열심히 보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두 가지 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 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선생님이요 19문제 중에 12문제를 적중을 했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일단 유형 적중은 2문제고요. 나머지 10문제는 지문 적중이에요. 지문 적중인데 사실 개인적으로 좀 쪽팔려요. 선생님 19개 중에 12개면 괜찮은 거지 솔직히. 우리 현강이들아 선생님이랑 이때까지 이 연계교재 강의 다 들은 친구들은 어제 시험 보면 선생님 생각났어 안 났어? 났지? 돗자리 깔아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래요. 나 그런 사람이야. 선생님 19개 중에 12개 잘 맞히셨잖아요. 게다가 선생님이 많은 수를 찍어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선생님 베스트 컬렉션을 만들 때 선생님 나름의 철학이 있어요. 최소한의 것을 주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최소한의 것을. 그리고 나는 여러분한테 얘기해요. 베스트 컬렉션에서 얘들아 100% 연계 안 돼요. 내가 100% 연계되면 여기 왜 있겠니 얘들아. 대통령 아들 과외하고 있지. 그렇지 않겠니? 나 연계 100% 못해. 얘들아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점수는 몇 점이야? 100점이야. 그럼 내가 베스트 컬렉션을 통해서 찍어주는 것 외에 안 나오는 거는 너희가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베스트 컬렉션은요. 그게 바이블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잘 찍는 사람이지만 얘들아 바이블이 돼서는 안 되고 니네가 연계교재의 문제를 한 문제도 빠짐없이 보고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 거는 참조용으로 쓰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19개 중에 12개를 맞췄으면 잘했는데 선생님이 어저께 좀 첫 번째 창피했던 건 뭐냐면요. 선생님이 수업했던 고득점 330제에서 8문제가 나왔는데 선생님이 찍은 문제는 3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5문제를 내가 못 찍었다는 거잖아. 그게 너무 좀 미안하고 창피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시간이 지나서 나 합리화를 하다 보니까 얘들아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 여러분 일단 시험지 보세요. 보시면 선생님이 이번에 찍지 못한 문제가요. 20번 문제, 어법상 판단 문제예요. 이 문제는 선생님이 고도전 330에서 시험에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문제야. 왜? 이 문제 원래 목적 추론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목적 추론이 무슨 지문의 철학이니 얘들아. 선생님이 베스트 컬렉션을 고를 때는요. 지문에 철학이 있어야 돼요. 철학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번 어법성 판단 문제잖아. 지문의 내용을 심도있게 알지 않아도 우리 A, B, C에 들어가는 어법 포인트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잖아. 맞아? 그런데 선생님이 이 A, B, C는 굉장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이죠. 나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안 어렵게 갔을 거고요. 다음 문제는 이제 저기 뒷페이지 가셔서요. 31번, 32번, 33번이었어요. 31번은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그러한 지문이었었고요. 재미있게 읽었던. 그리고 선생님이 EBS 수업을 하면서도 얘에 대해서 사설을 또 연락에 길게 했어요. 포도주 이야기하면서 미국 포도주 이야기하고 프랑스 포도주 이야기하면서 되게 길게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얘를 연계의 문제로 삼지 않았던 건 나 개인적으로 재밌었지만 술이었잖아. 소재가 술이었다고. 술은 어찌됐건 여러분에게 유해 요소예요. 게다가 수능날 술? 수능날 시험 못 보고 술 처먹으면 어떡하려고 얘들아. 아 진짜 여러분.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수능엔 자살 안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냥 시험 잘 본 사람에게 자살이란 단어는 아무렇지도 않아도 시험 못 보고 있는 사람에게 시험지에 나온 자살이란 단어는요. 끔찍해요. 그게 여러분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술이란 단어는 고등학생이 보는 시험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얘는 뺐어요. 얘는 난 다시 안 넣었을 거야. 베스트 컬렉션을 다시 만든다고 해도요. 다음 32번이에요. 32번은 선생님 수업하면서 그랬어요. 지문의 구조가 상당히 좋다. 그런데 어쩌라고. 왜냐하면 누구와의 관계냐면요. 인간과 애완동물이야. 여기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인간과 애완동물이 철저히 활동을 공유해야 되는데 맨날 인간이 지 시간 날 때만 애완동물 데리고 놀고 지가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노는 것도 지가 먼저 끝낸다? 내가 그래서 EBS에서 그랬어. 얘들아 그럼 개새끼가 끝내자고 끝내요! 이렇게 얘기하겠니? 아니면 고양이가 끝내요! 이렇게 얘기하겠니? 그래서 선생님이 막 거기서 막 주책을 떨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철학이 없었던 거지. 알아. 팩트는 팩트야. 그런데 이게 어쨌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뭘 어쨌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선생님이 간과한 거지. 요즘에 이효리와 같은 셀레브리티들이 유기견, 유기묘 이런 얘기하면서 이 애완동물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시사를 놓친 거구나. 그래도 얘도 안 넣었을 것 같고요. 33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선생님 여러분 뭐 이 총평을 통해서 나를 처음 본 사람은 뻥치시네 이럴지 모르지만 나랑 같이 공부한 GM 패밀리들은요. 선생님 말을 100% 믿는다.
라는 전제에서 했으면 나는 이거는 이번에 9월 모의평가를 보고 다시 JMBS 컬렉션을 만들었을 때는요. 33번은 넣었을 거예요. 넣었을 거야. 선생님 이 지문을 뺀 거는요. 쉬워서요. 고도전 330제에 있는 지문치고 이건 좀 쉬웠어. 결론이 너무 쉽게 나와서 그리고 너무 빤하잖아. 이 지문은 얘들아 뭔지 아니? 야, 너 시험 못 보는 이유 맨날 본 거 또 보고 본 거 또 보고 그래서 그런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시험을 봐야 돼. 그래서 내가 EBS에서 수업하면서 그랬어. 이 지문을 누가 썼을까요? 그래서 혼자 웃었어, 얘들아. 그래, 맞아.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수능 보는 거지만 참 이러면서 얘들아. 좀 그렇잖아, 얘들아. 수능 출제위원이 시험 내면서 야, 시험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낯간지럽지 않니? 그러고 나서 좀 지문이 쉬워서 선생님이 뺐는데요. 이거랑 그다음에 여러분 44번이요. 44번 문제 여러분 많이 틀리셨을 텐데 이거는 선생님이 얘도 다시 해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44번은요. 제목 문제였었어요. 제목 문제였었고 이건 보면은 제목이 뭐냐면 Science is everywhere야. 과학은 어디나 있습니다. 답이 너무 쉽게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과학이 어디나 있다는 건 다 너무나 아는 진부한 내용인데 그래서 뺐는데 선생님이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중에서 선생님이 다시 봤다고 해도 한 문제밖에 안 넣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다행이에요. 이 네 문제가 여기서 아웃되실 건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나머지 문제는요. 여러분 제일 어렵다고 생각했던 28번이에요. 28번이 엄청 많이 나갔다며요. 28번 문제는 선생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수업 시간에 찍어드렸던 문제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잘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계가 혹시나 이번 고도전 334에서 덜 돼서 슬프다고 한 사람들도 슬퍼하지 마세요. 수능에 많이 나올 테니까. 알겠죠? 예,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연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일단 첫 번째, 고득점 330제와 수능 완성 열심히 보고 이번에 고득점 330제에서 선생님에 대해서 무너졌던 신뢰가 있다. 얘들아, 근데 결국에는 너희가 시험 보러 갈 때 내가 물론 연계했던 문제라고 하면 머릿속에 더 남아있겠지만 내가 수업 시간에 내용을 잘 파악하게 해준 게 머리에 남지 않아? 그치? 그래서 아마 어제 고도전 337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요, 좀 덕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두 번째, EBS에서 연계된 문제를 보니까요. 이건 선생님이 사실은 프리패스 전형 친구들에게 따로 해주는 그 강좌에서도 할 이야기지만 이번에도 어김없이 얘들아, 주로 평가원이 좋아하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빈칸 내용 추론, 그 다음에 어휘 추론, 그 다음에 연결사 추론이야. 이 세 문제는요. 이번 모평뿐만 아니라요. 전통적으로 평가원이 그 문제를 갖고 연계 문제를 많이 만든다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들아 빈칸 문제랑요. 어휘 문제는요. 주제가 명확한 글이야. 주제가 명확한 글은요. 오답 시비가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리고 빈칸 문제나 어휘 추론 문제는요. 빈칸에 들어갈 말,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혹은 얘들아 밑줄에 알맞은 어휘로 추론하려면 글의 구조가 굉장히 쫀득쫀득해야 돼. 뒷받침을 해줘야지 빈칸에 어떤 말을 넣고 뒷받침을 해줘야지 그 어휘가 맞다라는 생각을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주제 문제로 변형도 쉽고요. 그런 다음에 다른 얘들아 글의 순서 정하기, 무관한 문장 골라내기로도 얼마든지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네 뭐 해야 되느냐. 앞으로 EBS 교재를 보실 때는 한 문제도 빠지지 말고 보시되 특히나 빈칸 내용 문제 있잖아요. 빈칸 문제, 그 다음에 어휘 추론 문제, 그 다음에 이런 연결사 추론 문제는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렇게 가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 할게요. 그럼 이제 남은 60여일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요. 선생님은 4기로 나누고 싶어요. 4번의 기로. 알겠지? 제 1기는요. 9월 28일까지야. 지금부터 9월 28일. 알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9월 28일까지는요. 여러분 열심히 EBS 연계교재를 보십시오. 알겠지?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니네 나이에 니네 체력이면요. 지금 하루에 2시간, 3시간밖에 안 자도 건강해. 딴짓만 안 하면 돼. 알겠지? 선생님 2시간, 3시간 자면 제가 머리가 너무 멍해요. 그러면 낮에 얘들아 눕지 말고요. 앉은 자리에서 2, 30분 정도 조세요. 얘들아 누우면 오히려 몸이 더 피곤해. 앉은 자리에서 2, 30분 동안 졸던지 아니면 책상에 얼굴 반만 기대고 자던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렇게 해서 쪽잠을 자는 게 훨씬 더 얘들아 효율적이야. 밤에 늘어지게 자는 것보다. 잠을 줄이셔서 선생님이랑 약속해. 지금 한 번도 제대로 EBS 교재 안 본 사람은요. EBS 교재 다 보셔야 돼요. 알겠어? 계획을 세우세요. 오늘은 당장 집에 가셔서요. EBS 교재 펼쳐놓고요. 무조건 나는 이번 주는 수능 특강의 주간 이러지 말고 얘들아.
9월 15일 수능 특강 1강부터 2강까지 아니면 고득점 330제 165번부터 172번까지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다 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9월 28일까지 얘들아 다 한 번은 끝낼 수 있게. 한 번은 무조건 끝내야 돼. 그게 1기야. 알겠니? 그리고 니네 그런 생각하잖아. 선생님 제가 왜 안 보고 싶겠어요. 저도 연계교재 보고 싶지요. 근데 봐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친구를 위해서 얘들아 선생님이요. 2가지 강좌를 여러분에게 추천을 할게요. 하나는 유료 강좌예요. 선생님 절대 영문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35시간이라 좀 많아요? 그럼 이끌의말하도요. 이끌의말은 사실 너무 짧아요. 절대 영문법을 들으시던지 아니면 EBS 이거 무료 강좌예요. 무료 강좌인데 EBS 가면 여러분 등급업 특강이라는 게 있어. 얘들아 10강밖에 안 돼. 알겠니? 그 강좌를 들으시면 여러분이 문장 해석하는 능력이 좀 생길 거야. 알겠어? 예,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요. 이거를